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이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보내서 납세자들이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바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세금 말고도 다른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바로 가산세입니다.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정하고 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부담해야 되는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도 기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데 대한 가산세, 즉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원래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는데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연 8%의 이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 적발돼서 약 3년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약 24%에 해당하는 지연납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인데요. 만약 원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200만원이었다면 본세 200만원 납부는 물론 무신고가산세 20%인 1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48만원까지 총 288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했더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가산세가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가 커서 소득세 납부 금액도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바쁘셔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시는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두 번째 불이익은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한 후 신고란 세법상 정해진 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예를 들면 이번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과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고서 내용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사후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내용을 인정하는 건데요. 하지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각종 비용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 자세히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의 검토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 거쳐야 하는 세무서의 번거로운 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용 항목 중 세액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외에 적격증빙이 없는 증빙 항목을 비용 처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사적 경비와 관련된 비용을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서 안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계산해서 가산세와 함께 납부금액을 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경우보다 종합소득세가 높게 고지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사업자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의 매출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과 같은 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위한 필수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출 신청 과정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급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서에 검증 절차를 거쳐 신고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소득이 적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 금액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득금액 관련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업자들은 다 지원금을 받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